9시 15분 지나고 있습니다. 두 시장 모두 1포인트 상승의 강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시종일관 출발 전략, 시장과 종목을 함께 어울러 보죠. 박준현 차장님, 네, 연말 장세 기대감은 살아있는데 잘 가고 있는 겁니까? 예, 지금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을 겁니다. 박스권 트레이딩에 집중하자 연말까지는. 네. 상단도 막혀 있고 하단도 내려가면은 기대감 때문에 이제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매수 후 홀딩 전략이 지금 먹히는 시장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악재 요인과 호재 요인 그리고 유의할 점 등을 좀 종합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에 이제 산타크로스는 원래는 굴뚝을 타고 왔는데요. 이번에는 절벽을 타고 와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산타크로스가 절벽에서 떨어지지 않으려면 저희가 시장에서 굉장히 대응 전략을 잘 짜야 될 부분인데요. 제가 기본적으로 악재 요인으로 보는 거는 최근에 엔화 약세 기조를 악재 요인으로 보고 있고요. 호재 요인으로는 중국의 경기 신호가 지금 반등하고 있는 점, 그리고 QE 3.5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유의할 점은 뱅가드 펀드에서 벤치마크 지수 변경을 한 점을 유의할 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방금 일본 쪽 말씀을 또 다른 분이 하셨습니다만은 일본에 대한 재미있는 투자 격언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본 국채를 함부로 매도했다가 손해를 보지 않았다면은 헤지펀드 투자 매니저가 아니다. 이런 투자 격언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국채를 일본 국민들이 소화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일본 국채를 함부로 매도했다가는 일본 국민들의 그 지나친 참을성, 인내 이런 것 때문에 당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요. 또 다른 그 투자 격언은 일본 국민들의 참을성을 시험하는 일본 정치인들의 무모함을 무시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합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은 최근에 자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본의 어떤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들이 상당히 지금 일본 국민들의 참을성을 시험하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와 있죠. 대규모의 경기 부양 그러면은 좋게만 보입니다만 사실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의 가능성이 있죠. 수입 물가의 상승이라든지 또 이런 대규모 그 경기 부양 같은 경우는 신용 등급의 하락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대규모 또 국채 매도의 가능성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일본의 그 중의원 선거에서는 자민당이 집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엔화 약세의 기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면은 저희 업종 중에서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는 다소간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해야 되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IT 업종 같은 경우는 경쟁력에서 상당히 일본 업체들이 밀려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바가 아닌데요. 자동차 업종 쪽에서는 아무래도 경쟁력이 좀 비슷하기 때문에 환율의 어떤 경쟁력이 우리나라가 떨어진다면은 지금 현재 그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성장성에 대한 의구심, 여러 가지 지금 경쟁국가의 자동차 산업의 회복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원화의 강세 기조는 다소간 조금 불리하다. 결국은 자동차 업종 쪽에서는 조금 저희가 유의할 필요가 있겠는데 제가 그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특히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는요, 원가 백엔 환율과의 그 주가와 그 환율과의 그 주가 추이가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 달랐던 것은 이제 2008년, 9년도에 잘 보시면은요, 이때는 저희 자동차 업종이 상당히 그 주가가 강세를 보였던 구간입니다만은 최근에 와서는 거의 좀 동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엔화 약세 기조가 지속된다면은 자동차 업종의 주가도 지금 세게 리바운드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을 지금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중국이 지금 월요일날 발표했던 HSBC 제조 PMI 지수가 50.5로 1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일단은 중국 쪽에 기대고 있는 산업재나 소재 업종의 추가 반등을 일단 기대해야 되는 시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좀 호재로 저희가 보고 있는 거는 재정절벽 협상 지금 현재는 노이즈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세입 세출안에 대해서 합의만 이루어진다면은 국채 발행에 따라서 금리 상승을 억제할 필요가 생기게 되고요. 또 2차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올해 말로 종료가 되기 때문에 대체 부양책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은 미국 연준에서 추가 부양책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고요. 어쩌면은 12월, 늦으면은 1월에는 아마 대체 부양책, 특히 국채 매입이라는 어떤 QE 3.5 수준의 대체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은 시장의 하단을 받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은 정유, 비철금속, 원자재 관련주들의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SK이노베이션, 서원, 풍산, LG상사를 관심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뱅가드 지수, 벤치마크 지수 변경 문제인데요.
최근에 외국인이 현물 매수와 그 선물 매도의 포지션을 구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은 해지를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원화 강세에 대한 부담이겠죠. 대형주를 강하게 매수하기에는 환율이 지금 부담스러운 상황이고요. 연말로 갈수록 뱅가드 펀드에서 벤치마크 변경에 대한 부담이 지금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뱅가드 펀드라는 것은 그 인덱스 펀드 분야에서는 세계 최대 운용사인데요. 이머징 펀드의 벤치마크 지수를 그전에는 MSCI였는데 지금은 이제 FTSE로 변경하겠다. 결국은 한국에서 약 9조 원 정도의 주식이 유출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게 되고요. 충격 완화를 위해서 6개월에 나누어서 매도를 한다 손 치더라도 하루 평균 800억 정도의 물량이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대형 투자에는 심리적으로 좀 부정적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결국은 대형주와 중소형주의 비중 조절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은 저성장 시대이기 때문에 구조적인 성장이 기대가 되는 스마트폰 관련주, 그리고 아무래도 온라인 쇼핑이라든지 홈쇼핑과 같은 플랫폼을 갖춘 기업에 대한 투자가 훨씬 더 나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박준현 차장께서는 엔화 약세, 또 중국의 경기 회복 신호, 뱅가드 그룹의 벤치마크 지수 변경 이런 것들을 연말 장세 확인할 변수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삼성그룹의 인사가 있지요.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이 부회장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삼성그룹은 이건희 회장이 또 임원 승진 인사 사인하고 또 외국에 나갔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 이제 전면에 나섰죠. 이미 부회장으로 승진을 했다는 자막 들어왔습니다. 김성훈 연구원께서는 또 아주 귀중한 자료를 가져오셨습니다. 2013년, 올해도 그렇지만 이 스마트 혁명이 대단했는데 2013년에 스마트 기기들, 스마트 디바이스가 어떻게 변화하는가 미리 좀 봐주신다고요? 네. 일단 준비한 자료를 말씀드리기 네. 앞서서 간단하게 코스닥 시장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산타클로스는 어디로 가실지에 대한 어떤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일단 방금 박준현 차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일단 코스피보다는 일단 코스닥 쪽으로 좀 이제 산타클로스가 좀 오시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기관 쪽에서 최근에 시비를 한다, 지수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순매수가 상당히 들어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표 역시도 이제 상승 종목수, 하락 종목수의 비율을 나타내는 ADR 지표를 보시면 코스닥 시장이 바닥권에서 좀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일단 코스닥 시장 쪽에서 한 번에 연말까지 종목 장세가 한 번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좀 시사를 해주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는 이제 내년도 이제 IT 섹터 쪽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할 두 가지 키워드인데요. 좀 준비된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시게 되면요. 일단 이제 처음 이제 아이패드로 시작된 태블릿 PC의 성장세는 이제는 고가 제품이라는 인식에서 이제는 구글의 넥서스 7과 아마존의 킨들 파이어 같이 중저가 제품의 등장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3년부터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이제 하이엔드 고사양 제품에서 중저가 로우엔드 시장으로서의 영역 확대가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를 잡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키워드는 바로 이 중저가라는 단어를 좀 여러분께서 좀 내년에 좀 봐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저가 제품의 어떤 중국 등의 이머징 마켓의 어떤 수요 확대는 결국 태블릿 PC와 중저가 스마트폰의 생산량 증대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좀 봐야 될 키워드는 중저가 말고도 또 디스플레이 크기의 변화라는 좀 키워드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휴대성이 강조되는 이제 태블릿 PC와 스마트폰 특성상 얇고 가벼운 FPCB가 채용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결국 스마트폰에 비해서 면적이 크기 때문에 관련 부품들의 생산량이 증가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결국 이 내년 고사양 스마트폰의 증가가 솔사추춤하더라도 중저가 스마트폰과 이렇게 중저가 태블릿 PC가 충분히 수요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개별 단가 역시 스마트폰에 비해서 높기 때문에 매출뿐만 아니라 수익성에도 상당히 증가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였죠. 디지타임즈에서 내년에 터치스크린 체형 노트북의 비중이 전체 출하량의 10에서 15% 정도 차지를 할 것이라는 예상을 한다는 내용도 나왔는데요. 이 부분 역시 대형 터치 패널 업체에 주목을 하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업종에서도 각종 정보를 표시해주는 터치스크린 이제 빼놓을 수 없는 아이템이 되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올해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윈도우 8을 출시를 했는데요. 윈도우 8의 중요성은 터치 패널의 적용 범위를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에서 노트북과 PC로 확장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윈도우 8의 어떤 정착이
정착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겠지만 기존의 마우스나 키보드에서 이 터치 방식으로의 입력 방식의 전환이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이것은 단지 스마트폰으로 국한될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크기가 커진 중대형 터치 패널 시장의 성장성은 속도의 문제는 있을지언정 향후 그 성장 가능성은 아직도 좀 이제 시작 단계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종목으로서는 우리나라에서 좀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죠. 보시면은 FPCB 업체들과 그리고 터치스크린, TSP 패널 업체들의 성장세는 이제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에도 꾸준히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들 업종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가져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종일관 출발 전략 두 분 함께했습니다. 토로스 투자증권 영업부 박준현 차장, 코리아인베스트 김성훈 연구원 고맙습니다.